안녕하세요.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진행의 JR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딘가에 도달하기 위해서가 아닌 그곳이 어디든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길 한복판일지라도 온전한 나로서 존재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타인의 화려한 모습에 자신을 초라하게 느끼기도 하고 자신감을 잃어가기도 합니다. 조금만 고개를 돌려도 세상은 나를 아프게 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를 향한 진심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배경을 만들어낸 내가 아닌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을 바라봐주고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닌 나만의 이야기를 응원하는 마음. 어떤 위치를 계속해서 바라기보다 내가 발 딛고선 이곳에서 당당한 나 자신으로 존재하려는 마음.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한다면 그곳이 어디든 분명 행복이 머무른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 마음. 온전한 자신을 위해 꼭 품어야 할 마음일 것입니다.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로 당신은 소중합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지난 11월에 개봉한 한국 영화 도굴입니다. 흙만만 봐도 보물을 찾아내는 타고난 천재 도굴꾼 강동구는 자칭 한국의 인디아나 존스라고 불리는 고분 벽화 도굴 전문가 존스 박사와 전설의 삽질달인 삽다리를 만나 환상의 팀플레이를 자랑하며 위험천만하고도 짜릿한 도굴의 판을 키웁니다. 한편 그의 재능을 알아본 고미술계 엘리트 큐레이터 윤세희 실장은 강동구에게 매력적이면서도 위험한 거래를 제안합니다. 황영사 금동불상, 고구려 고분벽화, 그리고 강남 항복판 선릉까지 팔수록 판이 커지는 도굴의 세계의 급이 다른 삽질이 시작됩니다. 먼저 간단히 영화의 줄거리를 소개합니다. 도굴은 제목처럼 문화재들을 도굴하는 영화인데요. 도굴을 위해 명당 자리를 찾아 나선 만기는 이미 도굴된 묘지터에 묻힌 꼬마를 발견하고 땅을 파 구해주며 영화가 시작됩니다. 자라면서 도굴꾼이 된 동구는 스님으로 위장하여 황영사의 구층 석탑 안에 있는 귀한 문화재인 금동물상을 훔치며 자신의 흔적인 초코파이 봉지를 남기고 떠나는데 동구의 도굴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도굴 현장을 수사하던 오반장은 초코파이 봉지를 보고 또 그놈이라며 한두 번의 도난 사건이 아니었음을 암시하며 도굴꾼 동구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동구는 도굴한 금동불상을 팔기 위해 이리저리 다니던 중 작물 냄새를 맡은 광철 일행에게 쫓기게 되어 붙잡히는데 물건을 돈을 받고 팔 건지 그냥 죽고 내놓을 것인지 협박을 당하게 됩니다. 동구는 위험한 상황에서 뜨거운 물을 퍼붓고 도망쳐보지만 막다른 골목에서 붙잡혀 빼앗길 위험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때 도굴꾼을 추적해 인사동 일대를 탐문하던 오반장이 현장을 목격하고 광철 일행을 제지하여 간신히 탈출을 합니다. 헤이즈가 부릅니다. 널 너무 모르고.
끝이 나고서야 깨닫는 걸. 널 너무 모르고 네 맘도 모르고 네가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줄도 난 정말 모르고 네 선물 고르고 네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던 걸. Yeah, I wanna be a good girl. 받기만 하는 거 말고 주는 걸 하고 싶었고 난 돈도 벌었는데 나를 보는 너의 심장은 꿈도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부재중일 때도 나는 변하고 있던 거야 너를 위해. 능력 있고 인정받는 girlfriend 효도만큼 절실한 꿈이었는데 떠나면 어떡해. Yeah, 난 너한테 준 게 하나 없는데 너만 주고 가면 어떡해. Yeah, 너한테 남은 내 흔적은 없을 텐데 너는 뭐를 보면 나를 기억해 나를 추억해 돌아봤음에 너를 부를 때 네가 내게 준 마음을 전부 갚을 수 있게 행복을 줄 수 있게. 널 너무 모르고 네 맘도 모르고 네가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줄도 난 정말 모르고 네 선물 고르고 네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던 걸. I can't live without your love, love. Oh. I can't live without your love. 널 너무 모르고 네 맘도 모르고 네가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줄도 난 정말 모르고 네 선물 고르고 네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던 걸. 한편 고 미술품을 수집하는 한국문화재재단 위원장인 카지노그룹 회장 전상길은 최첨단 설비의 사설 문화재 수장고를 둘러보는데 본인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생체인식 시스템을 보며 만족해하고 고미술품 큐레이터인 윤세희 실장에게 돈 안 된 금동불상을 꼭 손에 넣으라며 항상 하수인으로 부리던 광철에게 연락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철 일행이 동구를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광철로부터 전화가 오고 금동불상을 팔기 위해 크루즈에서 만남을 갖는데 중국의 큰손 왕선생에게 팔기 위해 광철이 주선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감정사로 윤세희 실장이 나타나자 광철은 당황해하고 물건이 진짜인지 아닌지 감정할 줄 아는 윤 실장은 전상길 회장 측 사람이었고 동구를 쫓던 광철은 전 회장의 더러운 일들을 뒤처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정을 하던 윤 실장은 동구가 가져온 금동물상을 보며 가짜라고 거짓말을 하고 밖으로 나와 광철에게 회장님 몰래 다른 사람들에게 물건을 빼돌려 팔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분수를 지켜 살라며 충고합니다. 그리고 동구와 약속을 잡으며 훔쳐온 물건을 팔기로 하는데 장소는 전상길 회장의 카지노에 함께 들어가 물건값으로 카지노 칩 2억을 받습니다. 그런데 동구는 카지노 룰렛 게임에 올인해서 돈을 바로 잃고 마는데 윤 실장은 그런 무모한 동구에게 내 집 마련에 기회를 주겠다며 문화재를 도굴해 오면 전 회장이 뒤탈 없이 처리해 주겠으니 고구려 벽화를 도굴하는 일을 맡으라고 합니다. 로이킴이 부릅니다. 우리 그만하자. 아무리 애를 써봐도 될 수 없는 건 할 수 없는 건 결국 다 내 탓인 거겠지 뭐. 혼자 기도를 해봐도
가질 수 없는 걸 바라고 있는 내 자신이 더 슬퍼 보였어. 내가 바라보고 있는 너의 그 예쁜 눈동자에 내가 이젠 없어서 우리 이제 그만하자. 아프지 말라는 말도 잘 자라는 말도 우리 이제 그만하자. 사랑한다는 말도 똑바로 못하면서 내가 잘한 것도 없지 뭐. 내 기분대로 맘에 없는 말도 참 많이 하곤 했었는데 다 받아줬던 너는 아마 그래서 이젠 나에게 설레지 않는 걸지도 몰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너의 그 예쁜 눈동자엔 내가 이젠 없어서 우리 이제 그만하자. 아프지 말라는 말도 잘 자라는 말도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날 사랑한다는 말도 똑바로 못하면서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지나면 우리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 지나도 중국에 있는 고구려 무덤의 벽화를 도굴하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했는데 벽화도굴 전문꾼인 자칭 전수 박사를 찾아가 노점상을 하고 있던 전수 박사에게 거액의 대가를 제시하고 같이 합류하기로 합니다.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중국 지안으로 가기로 하여 전수 박사와 함께 중국에 도착을 합니다. 전 회장 측에서 소개한 가이드의 안내를 받아 문화재를 훔쳐오기에 무덤으로 들어가서 고구려 벽화를 조심스럽게 떼어나기 시작하고 마침내 모두 도굴했을 때 길을 안내해 주었던 가이드가 총을 들고 위협을 하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동구와 전수 박사는 격투 끝에 위험한 순간을 잘 이겨내고 이런 일을 지시한 것이 전 회장임을 알게 됩니다. 한국에 돌아와 전 회장에게 고구려 벽화를 건네주고 사례를 받는 자리에서
동구가 물건을 줄 때 회장이 직접 나오라며 소리를 지르자 직접 만나기 위해 전 회장은 차에서 나와 대담하고 무모한 동구에게 악수를 청하고 그때 동구는 전 회장의 손등에 있는 흉터를 보며 자신의 옛일을 떠올립니다. 어린 시절 전 회장이 도굴장소에서 동구의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을 무덤에 묻었던 사람의 손에 있던 흉터와 똑같음을 알고 반갑다며 묘한 미소를 짓습니다. 드디어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찾게 된 것입니다. 가수 이하이가 부릅니다. For You. When my heart is beating for you, that's when I lose my control. When my heart is beating for you, come close to me, come close to me. When my heart is beating for you, it's crazy, I see nothing but you. Baby, my heart's beating for you. Come close to me, give a kiss to me. Listen to me, I am the woman that you've been waiting for. Would you push the button that you've been looking for? With just one kiss, you're gonna need it more. Baby, I could give you what you want. When my heart is beating for you, and my mind feels baby blue. Baby, my heart's beating for you. Come close to me, come close to me, close to me. Listen to me, I am the man that you've been waiting for. Would you push the button that you've been looking for? Just one kiss, you're gonna need it more. Baby, I could give you what you want. When my heart is beating for you, and my mind feels baby blue. Baby, my heart's beating for you. Come close to me, come close to me. When my heart is beating for you, And my mind feels baby blue. baby, my heart's beating for you. Come close to me, Come close to me, close to me. You're the only one that. 고구려 벽화도굴에 성공한 동구는 판을 키워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 시 사용하였던 왕실에서 비밀로 전해 내려온다는 조선판 엑스칼리버 전호도가 선릉에 묻혀 있는데 그 귀한 문화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주고 싶다며 전 회장 측에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과연 귀한 물건을 잘 보관할 수 있는지 의문을 표하자 전 회장은 자신이 지하에 만들어 놓은 사설 문화재 수장고를 동구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지하 금고를 둘러보던 중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자신이 무덤에서 꺼냈던 이조 백자를 발견하고 동구는 전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범인임을 확신합니다. 수장고의 보안이 완벽하다며 동구는 전호도를 손에 넣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정부에서 7월 1일에 선능을 복원한다는 발표에 도구를 그 전에 시행하기로 합니다. 전 회장은 전호도 전설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욕망으로 윤 실장에게 전적으로 지원하라고 지시를 하고 동구는 도구를 하기 위해 땅을 잘 파는 땅굴 전문가 파트너를 한 명 영입하게 됩니다. 땅굴 파는 게 올림픽 종목이라면 금메달을 딸 것이고 21일 만에 650m의 땅굴을 팠다는 전설적인 인물인 일명 삽다리로 교도소에서 출감하는 시간에 찾아가 어이없게도 좋은 여자를 소개해주겠다는 제안으로 같이 합류하여 본격적으로 도굴 계획을 세웁니다. 조덕배의 꿈애를 가수 선디아가 부릅니다. 어제 꿈에 보았던 이름 모를 너를 나는 못 잊어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지난 꿈 스쳐간 연인이여 이 밤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바로 그 모습 떠오르는 모습 잊었었던 사람 어느 해 만났던 연인이여 어느 가을 만났던 사람이여 난 눈을 뜨면 꿈에서 깰까봐 난 눈 못 뜨고 그대를 보내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여 와요 난 눈을 뜨면 사라지는 사람이여 난 눈 못 뜨고 그대를 또 보내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여 와요 어느 가을 만났던 사람이여 난 눈을 뜨면 꿈에서 깰까봐 난 눈 못 뜨고 그대를 보내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여 와요 난 눈을 뜨면 사라지는 사람이여 난 눈 못 뜨고 그대를 또 보내 물거품처럼
선릉 지역 일대는 상습적인 침수지역으로 문화재청에서 배수로 정비와 선릉 복원 작업을 하는 7월 1일 전에 맞춰 D-Day로 정하고 가까운 상가에서 땅굴을 파기로 하고 소음을 상쇄하기 위해 옆에 있는 지하 노래방도 확보합니다. 한 달 동안 200m를 파기로 하고 하루에 7m 이상을 파는데 노래방 영업시간인 저녁시간에 노래방 기계의 볼륨을 최대로 하고 땅굴 작업을 해나갑니다. 땅굴을 파던 중 오반장이 찾아와 들킬 뻔하기도 하지만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데 어느 날 땅굴을 파던 중 안반을 만나 가스 폭발 사고를 위장해 폭발물을 터뜨려 안반을 깨트리는데 그때 오반장은 CCTV 속에서 동구를 발견합니다. 그 동구가 오반장을 만나는 장면을 광철 일당이 알게 되어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 죽을 뻔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하지만 광철 일당이 황영사 금동불상을 중국의 왕 선생에게 넘기려 했다는 핸드폰 녹음 파일을 틀어 오히려 광철이 전 회장에게 개패듯 두들겨 맞아 겨우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런데 광철은 전 회장이 전호도를 찾는 순간 동구 일행을 모두 죽일 것이라며 자기가 다른 거래처를 소개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결국 선릉 밑에까지 땅을 파며 무덤 앞에 다다르고 동구는 원격으로 화상으로 지켜보고 있던 전 회장에게 케이블 카메라를 무덤의 관 안에 집어넣어 전호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편 윤세희 실장은 이때 또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었는데 전 회장의 손가락 지문들과 마지막 수장고 열쇠를 카피하여 문화재를 훔칠 계획입니다. 전호도를 케이블 카메라로 확인하자 전 회장은 흥분을 하여 동구 일행을 전부 죽이려 하고 광철도 자신을 계대하듯 하는 회장도 같이 죽이기 위해 중국 연변에 있는 청부업자들을 불러다가 같이 없앨 계획입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 모든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동구와 삽달이 존수 박사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서로 격투 끝에 잘 대처해 광철은 배수로로 떠내려 가버립니다. 전호도를 손에 쥐지 못한 전 회장은 화가 나 땅굴 밖으로 나오는 동구와 존수 박사에게 총을 겨누고 죽이려 하는데 동구가 마지막 제안을 합니다. 함께 바로 선릉으로 올라가 가림막을 설치하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서 전호도가 들어있는 관을 꺼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각 윤 실장은 전 회장의 수장고로 향하여 몰래 뜬 지문과 콘택트 렌즈 그리고 카피한 마지막 열쇠로 수장고를 열게 됩니다. 정승환이 부릅니다. 김광석의 그날들. 그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대를 바라볼 수 있는 것만으로 그대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그날들 그대는 기억조차 못하겠지만 이렇듯 소식조차 알 수 없지만 그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할 수 있도록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대를. 잊혀지면 좋겠어. 부질없는 아픔과 이별할 수 있도록 잊어야 한다면 잊혀지면 좋겠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대를. 그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결국 전 회장이 선릉 밑으로 내려가 직접 관을 여는데 그 안에는 전호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전호도는 사실 동구가 회장에게 복수하기 위한 가짜 스토리로 조작된 CCTV 화면을 보여준 것에 불과했습니다. 동구의 진짜 목적은 상길의 금고에 있는 모든 문화재들을 훔치는 것이었는데 미리 수장고의 도자기 속에 넣어둔 드론을 조정하여 안에서 경보 해제 버튼을 누르고 수장고로 향한 다른 땅굴을 만기 일행이 같이 파고 있었고 회장의 수장고의 모든 문화재를 훔치는데 성공합니다. 늦게 도착한 윤세희 실장은 이미 털려버린 수장고를 보고 허탈해하고 동구는 전 회장을 선릉 무덤에 초코파이 한 개와 함께 흙으로 묻어버립니다. 다음날 전 회장이 모아왔던 문화재들은 세대의 대형 탑차에 실려 모두 문화재청 앞에 배달이 되어 나라에 기증이 됩니다. 이 모든 일에는 오 반장의 도움이 있었는데 동구가 문화재를 나라에 기증하는 조건으로 오 반장은 모든 과정에서 동구를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전 회장은 7월 1일 복원 작업 현장에서 관 속에 들어가 있는 채로 발견되고 죽지는 않습니다. 수장고에 있던 현금도 훔쳐 동구 일행은 환호를 하고 오크라 컬렉션으로 우리 문화재를 회수하러 간다며 후속편이 나올 것 같은 암시를 주고 영화가 끝이 납니다. 영화의 도굴은 주인 없는 보물, 우리가 접수한다 라고 하지만 통쾌한 한방은 없습니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전형적인 범죄 준비와 과정을 보여주는 영화로 가족과 가볍게 볼 수 있는 오락 영화입니다. 작전 설계, 도굴 수법 및 기술, 화려한 문화재 등 도굴 기술자들이 쓰는 기술과 소품들은 실제 문화재를 방불케 하고 거대한 스케일의 세트장도 볼만합니다. 지상과 지하를 아우르는 다양한 로케이션과 유물들이 영화를 가득 채우는데 땅굴은 리얼리티를 구현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흙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주인공들이 땅굴을 파내려가는 장면을 보노라면 실감이 제대로 납니다. 다만 연호 범죄 오락물에서 많이 본 듯한 장면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도굴만의 신선함을 느끼긴 좀 어렵고 존소박사, 삽다리 등
통통 튀는 캐릭터들의 매력이 2% 정도 부족한 점이 아쉽습니다. 하지만 배우들이 도굴 작업을 위해 실제로 흙먼지를 잔뜩 뒤집어 쓰고 흙탕물에 몸을 내던지는 요령과 이재훈의 촐랑대고 깐족거리는 연기 모습은 영화 전체를 잘 이끌어갑니다. 음악이 영화를 만났을 때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한국 영화 도굴이었는데요. 도굴꾼들의 이야기이기에 왜 선릉을 도굴하고 문화재를 훔치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물이 아닌 땅속에 묻힌 우리 문화재를 캐내어 돈을 번다는 설정이기에 문화재 밀반출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일제강점기 때 성행한 도굴과 밀 반출된 일본 오쿠라 컬렉션, 21세기 중국 지안에서 일어났던 고구려 벽화 도난 사건 등을 모티브로 했기에 다시 한번 문화재 지킴에 대해 우리 모두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연주만 3분여 동안 계속되는 특별한 노래로 김창완의 그룹 산울림의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들으며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JR이었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영화처럼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대 길목에 서서 예쁜 촛불로 그댈 맞으리. 향그러운 꽃길로 가면 나는 나비가 되어 그대 마음에 날아가 앉으리. 아, 한마디 말이 노래가 되고 시가 되고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대 위해 노래 부르리. 그대는 아는가 이 마음 주단을 깔아놓은 내 마음 사뿐히 밟으며 와줘. 그대는 아는가 이 마음 내 마음에 주단을 깔고 그대 길목에 서서 예쁜 촛불로 그댈 맞으리. 향그러운 꽃길로 가면 나는 나비가 되어 그대 마음에